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루이 14세와 같은 왕부터 미식가로 알려진 괴테와 다윈까지 이 병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위 황제병이라고 부르는 통풍. 과연 통풍은 지나치게 잘 먹기 때문에 걸리는 걸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통풍 이야기할 때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제한되는 음식과 도움이 되는 주로 이런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통풍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아니다. 뭔가요? X인가요?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류마티스 내과 홍승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통풍이란 단어를 쓸 때는요, 아우, 통풍이 잘 되네, 시원하네, 바람이 잘 통하네, 이렇게 쓰는데 이 의학 용어 통풍은 전혀 다른 의미죠. 네. 통풍을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통풍은 바람이 스쳐도 아프다는 아주 강력한 통증을 말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통풍이라는 병은 우리 몸의 퓨린이라는 대사 산물인 요산이 많이 증가해서 결정체를 만들어서 관절이나 인대에 침착해서 강력한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결국 이 요산이 쌓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요산이 우리 몸에 쌓이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요산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요산을 많이 만드는 경우와 요산이 우리 몸에서 배설이 안 되는 배설 장애가 있고요. 대부분은 배설 장애가 많습니다. 요산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요산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 우리 몸에 다른 치료, 예를 들어 항암 치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요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유전적인 소인도 조금 있고요. 또 요산이 배설이 안 되는 것은 신장 장애,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약물을 드실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이뇨제와 같은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드실 때 이 약물이 콩팥에서 배설이 되면서 상대로 요산이 배설이 안 돼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우선은 요산이 많이 생겨서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흔히 이 통풍을 황제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고기, 술, 밥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옛날 과거에 서구를 보면은 이런 고기나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은 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았죠. 네. 그런 분들이 이런 통풍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제왕병 또는 황제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네요. 그러면 음식 중에서 특별히 이런 퓨린이 많은 음식을 삼가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육류나 아니면 생선, 조개류 또는 최근에 이제 이런 과당이 많은 과일이나 이런 음식에도 요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네, 음식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통풍 이야기할 때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술은 실제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통풍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것이 콩팥에 작용해서 요산이 콩팥으로 배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술 중에서 맥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퓨린이 많아요. 그래서 퓨린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되거든요. 요산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또는 알코올 자체가 또 콩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산의 배설도 감소시키죠. 두 가지가 다 작용하게 돼서 특히 맥주를 마시게 되면 요산 수치는 증가되고 통풍의 위험성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위험한 것이 증류, 우리 주로 위스키 같은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 와인은 이러한 위험성과 또 안전성이 평균이다. 그래서 와인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드신다면 와인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편이긴 한 건가요? 네. 술을 끊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통풍 환자는. 근데 못 끊는다면 드신다면 그냥 와인을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보통 어른들 술 드시고 나면 화장실 자주 가서
배설이 잘 된다, 배뇨가 잘 돼서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배출을 막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술을 드시면 술이 배설이 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요산이 배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요산은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된 요산이 어느 때가 되면 결정체를 만들고 그것이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술과 관련된 성분들이 먼저 빠져나가느라고 요산이 못 나가고 막혀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소변은 자주 볼지 몰라도 요산 농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을 보면 주로 회식 자리에서 많이 먹는 것이 고기와 술, 기름진 음식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회식을 많이 하게 되는 우리나라 뭐 보통 중년 남성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좀 조심해야 되는 군이 따로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중년 남성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은 주로 남녀비가 9대 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30에서 50대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로 회식을 많이 하는 군이 되겠고요.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이런 식생활과 음주 문화가 통풍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9대 1이라고 하면 여성의 비율은 진짜 적은 네, 적죠.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이나 혹은 아직 회식을 시작하지 않은 뭐 20대 남성, 뭐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로 여성들은 통풍이 안 생긴다고 하죠.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증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은 통풍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하지만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런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남녀비가 1대1로 그냥 같은 수준이고요. 주로 젊은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요즘에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좀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대신에 폐경 이후에는 이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중년 남성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은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전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주로 이제 통풍이 생기는 거는 이런 통풍의 위험군, 예를 들어 뭐 복부 비만이 있고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고 새벽에 이제 이런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통증 양상은 환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벌에 쏘인 것처럼 갑작스러운 아주 붓는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망치로 맞은 것 같이 굉장히 강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통증이 발병하면 순식간에 발적과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오시게 되죠. 대부분. 뭐 신체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고 염증이 생겼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통풍은 찬바람을 많이 쐬면 걸린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일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데 통풍이 생기려면 일단 위험 인자가 있죠. 아주 비만하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분들,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진 분이 찬바람을 쏘이면 통풍이 잘 생깁니다. 즉 요산 수치가 결정체를 만들어서 침착하는 데는 한 2가지 정도가 작용을 해요. 둘 다 비슷한데 하나는 기온이고 또 하나는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기온인 경우에는 주로 이런 찬바람을 쏘이는 겨울철에 많이 생기고 또 체온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체온이 낮은 발가락이나 발목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찬바람을 쐰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뭐 비만이라거나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등의 통풍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찬바람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승재 선생님과 함께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쉽지만 효과는 만점인 수건을 활용한 운동 계속해서 배워봅니다. 이번 주도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이번 주에는요, 목의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등 쪽에 위쪽에 항상 많이 결리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해당하는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건 직장에서도 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자세히 배워볼까요? 자, 우선은 어깨 넓이를 똑같이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이번에는 최대한 쭉 한번 들어보실게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머리 뒤에 뒤통수로 자, 천천히 팔꿈치 내려보실게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주의할 점은 목에 수건이 걸리지 않게. 자세가 아주 좋으신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정도 정지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5초간 꼭 정지해 주셔야 하고요. 5번 반복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Vacilón, qué rico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Vacilón, qué rico vacilón, vacilón. Cha cha cha.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통풍의 전조 증상, 염증이 나타나고 새벽녘에 많이 아픈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진전이 되면 어떻게 증상이 변화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은 급성 통풍 발작이 엄지발가락에 생긴 사진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한번 발작이 생기면 굉장히 빨갛게 염증이 있고 붓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요. 이런 기간이 한 2, 3일 정도 가고요. 저절로 가라앉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가라앉은 다음에도 또 간헐적으로 재발을 하고요. 이런 재발하는 기간이 아주 길어지고 만성이 되면 결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 이렇게 발목에도 이런 통풍 결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통풍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본 것처럼 발가락,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에만 주로 생기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체온이 낮은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또는 다른 부위의 발가락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목, 조금 더 경과를 하면 무릎에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화돼서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되면 이런 손가락이나 팔꿈치, 손목, 귀, 코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잠깐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무릎에 생긴 경우가 되겠고요. 이 하얗게 나오는 물질이 통풍 결절이에요. 이게 요산 덩어리이고요. 네. 굉장히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성이 되면 이렇게 손가락에도 통풍 결절이 생깁니다. 괜히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손가락 끝, 손톱 위에 끝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중간마디에도 이런 통풍 결절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성 단계까지 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급성기 치료는 정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코리친 같은 약을 써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게 되고요. 이후에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는 요산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진행이 되죠. 이게 만성 통풍이 되면 저런 결절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혈중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겨요. 또 생기고 계속 재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중 요산 농도를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아마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럼 요산 강화 치료를 얼마나 긴 기간 해야 되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통풍 결절이 심하게 발생했던 환자가 있습니다. 요산 강화 치료를 꾸준하게 했고요. 물론 관절염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통풍 결절이 녹아서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요산 강화 치료가 사실은 통증이 별로 없이 무증상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드시다가 중간에 중단하죠. 아프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는 것처럼 꾸준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결절들이 녹으면서 관절염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식단 관리가 네네.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제한되는 음식과 뭐 도움이 되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좋은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런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커피가 그렇고요. 커피가 오히려 도움이 네, 된다고요? 커피가 이제 이게 하루에 한두 잔은 아니고요.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게 되면 이게 이뇨 작용이 있거든요. 커피가 네. 그러면서 요산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또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 역시 요산 배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제품,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도움이 되고요. 요산을 증가시키는 주로 해롭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들은 주로 퓨린이 많은 음식이죠. 그래서 육류나 아니면 이런 뭐 고기, 뭐 생선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과당이 풍부한 과일들이 요산을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제한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가시키는 것이 1,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처럼 식생활을 엄격하게 제한은 요즘에는 안 하는 추세인데 확실히 금해야 되는 것은 역시 술입니다. 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맥주가 퓨린 함량이 높아서 이 통풍에는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금주 꼭 하셔야겠습니다.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풍 환자들의 특징은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질혈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늘 이뇨제와 같은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아스피린 같은 거를 드시게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약제들이 배설이 되면서 요산의 배설을 막아서 상대적으로 요산이 증가하죠. 술하고 똑같은 거네요.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요산 수치가 증가하고 통풍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약을 드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으면 이것이 무슨 다치거나 삐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통풍이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통풍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옵니다. 네. 네. 오가 맞고요. 통풍은 정말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진 음식 또는 육류를 많이 드시고 또 과당이 많은 이런 과일들을 많이 드시면서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술 문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맞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의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금주하시고요. 주로 이런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생선류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주 꾸준한 운동 꼭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습관 개선, 금주, 그리고 적절한 운동으로 통풍으로부터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풍으로부터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딱 통풍의 표본인 것 같아요. 과음, 과식, 복부 비만. 네, 통풍 환자들이 성격은 좋아요. 저분은 참 그래요. 네, 후덕해 보이는데. 정말 선생님 네. 좋은 분이시네요. 네.